이 제주의 AI 전환은 그냥 AI 도입하자 이게 다가 아니고 핵심은 사람들 그리고 미래 산업이 함께 모이는 초연결, 지능으로 초연결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숙제고,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단 지금 현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성이 지방주도 성장입니다. 5급 상특이라고 하지만 1급은 빠져요. 수도권 1급 빼고 난 4급 상특 중심으로 지방주도 성장을 한다는 게 큰 방향성이고, 두 번째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이 장점들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완전히 도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제주가 AI 전환에 유리한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고립된 섬 환경은 장점이자 단점인데 다양한 실험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섬 자체가 완벽한 실증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을 하고, 여기서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국가의 어떤 성공 사례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체 독립 전력망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강점이 관광 분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강력한 관광 분야, 그리고 농수산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이 쌓여있는 데이터를 잘 집약해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강점이 될 수 있죠. 거기에 대해 더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미래 산업 중에 하나가 우주 산업인데,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주 위성에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 있고 연구센터도 들어오고 있죠. 이걸 미래 먹거리로서 지금부터 강력하게 준비를 해 나간다면 현재도 할 수 있고 미래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 물론 현재 과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관광 수요는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다음에 초고령화 사회,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죠. 대중교통 아쉬움이 있고, 의료 접근성 어렵고, 교육 어렵고, 그리고 에너지 출력 제어, 즉 에너지 발전을 하는데 갖다 버려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얘네들을 뒤집어서 기회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다음. 특히 이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 이란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깨달은 건 재생에너지 전환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다. 에너지 믹스이긴 한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로 최대한 빨리 가보자 라는 게 국가 정책 방향이 되었고, 그걸 제주도에서 가장 빨리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 특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기후변화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예측도 어려워지고, 지역 소멸 위기죠. 지역 소멸 위기가 있으니 오히려 지방주도 성장을 해야 되는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촉매가 인공지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섬 자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갖는 걸 활용해서 완벽한 독립 정력망을 운영해보면, 운영하는 걸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솔루션이 되어서 그 자체가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원래 강점이었던 관광, 농수산, 우주, 해양,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잘 집약시키고 연결시키면 우리 미래 먹거리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먹거리, 미래 먹거리. 다음. 그래서 한 11가지 정도 되나요? 이런 것들을 쭉 아이템으로 풀었는데, 개별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저 아이템들이 사실은 하나로 다 엮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래서 크게 4가지 축으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방주도 성장 전략 관점에서 제주가 갖는 장점을 한 10대 프로젝트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이미 인수위에서 정리를 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참고 삼아 이런 것들이 강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AX의 성과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섬 자체를 아리언드레드 독립전력, 그리고 AI 그게 성공을 하려면 사실 중간에 있는 AI가 매우 중요합니다. 풍력 발전 열심히 돌리고 태양광 발전 돌려도 가능성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기후 기반이다 보니까 예측이 틀리면은 발전량 예측도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AI를 통해서 전력 예측을 훨씬 더 정확하게 해야 이 독립적인 어떤 전력 섬 구축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요 산업화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남는 에너지들은 수소 만들어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까지 쭉 갈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전기차, 이 제주도에 지금도 전기차가 많긴 하지만 전체를 전기차 플랫폼화 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 전기 수요를 만들어내고 자체 전기 시대의 어떤 새로운 경제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제주도에서는 바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의 도약을 위한 첨단 기술 AI 융합입니다. 관광도, 농업도, 수산업도 기존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면은 원래는 사람들만 했으면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해서 렌터카가 됐던 버스 수요 예측이 됐던 이 자체를 마스라고 하는 플랫폼화를 해보자는 거죠. 모빌리티 에이저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관광객들이 더 많은 만족도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농업 같은 경우도 군집 드론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먼 얘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워낙 제주는 감귤이 유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얘기들이 현실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개별 문제들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풀기 어렵던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수산업도 마찬가지 양식장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걸 사람들이 원래 알고 있던 지식만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다음. 도민 여러분들이 적어도 행정 분야에서는 되게 똑똑한 비서 한 명 데리고 일한다. 얘한테 얘기하면 뭐 서류 처리 다 되고 하는 것들을 빠르게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안에서 일할 때도 뭐 이렇게 보고서 쓰는데 하루 종일 가고 일을 위한 일을 하고 이런 거 없게 다시 그 도정 업무를 재정의를 해서 진짜 필요한 일들 중심으로 또 AI 도구 써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뭐 되는 얘기인가? 사실 다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 심지어 우리나라들에서 성공 사례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무슨 얘기냐? 그냥 속도 문제예요. 지금부터는 의지와 속도 문제.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다음. 그리고 앞서서 이제 도지사 당선자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한 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이스트, 오키나와에 있는 오이스트와 같이 제주에서 과기원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드는 걸 준비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가장 빠르게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다면은 제주대와 4대 과기원들의 융합 캠퍼스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자. 이거는 길어도 2년이면 바로 성과 나옵니다. 그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가 되게 좋네 하면은 알아서 과기원이 만들어질 겁니다. 바로 과기원을 만들자 그러면 온갖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 이유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했었고 실제 대통령께서 타운 올 때 과기부 총리께서 선언을 하셨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왜 4대 과기원이 여기 관심이 있느냐? 연구부 총장들 다 만났거든요. 제주도에서만 할 수 있는 연구 분야가 있어요. 제주라고 하는 그 섬 특유의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믹스 전반에 대한 연구 개발. 데이터 센터 들어올 거죠. 그리고 해양과 우주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전체적인 뭐 전기차분을 포함한 전체 관광과 1차 산업 그리고 1차 산업의 플랫폼화하는 연구는 여기서밖에 못해요. 이런 연구하고 싶은 교수님들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직을 걸어서라도 올 수 있겠죠. 게다가 또 매력이 있는 게 제주는 무비자가 가능합니다. 한 달 무비자가 되면 되게 똘똘한 젊은 외국인 친구를 한 달 데리고 와서 인턴 일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비자 연장. 이런 걸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제일 답답했던 게 우리나라 비자가 엄청 빡빡해서 이 친구가 진짜 똑똑한 친구인데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제주도는 풀 수 있고 교수님들이 이걸 매우 좋아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제주 자체를 첨단 기술 연구 개발을 가장 전초 기준으로 만들어서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매력을 한번 살려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이 4대 과기원과 제주대가 함께하는 융합 캠퍼스 모델이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해볼 수 있고 이게 좀 더 확장이 되면 그냥 연구자들의 워케이션 성지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여기에서 휴가 겸 원래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은 저도 그런데 바닷가 카페 가가지고 코딩 프로그래밍도 하고 연구도 하고 너무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생산성이 훨씬 올라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 달간, 2달간 머무르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좋으면 상주도 하겠죠. 그런 쪽으로 아예 가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같은 얘기고요. 넘어가고. 그래서 제주의 마스터 플랜은 지방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큰 정책적 방향성이 있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아리백 재생에너지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 컨텐츠를 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패가 있고 그리고 우주 해양을 미래 먹거리로서의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재료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데이터 개방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데이터 개방하기 쉬운 거 말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거를 원하는 형태로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 개방만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규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야 된다. 중앙정부는 그걸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샌드박스를 넘어서서. 그리고 정부 혼자서 지방정부 혼자서 할 수가 없으니 기업, 학교 그리고 비영리 기관 그리고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뭔가 협의체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협의체가 회의하고 그냥 끝나고 사진 찍고 이런 거 말고 진짜 개별 문제들을 성과형으로 풀어나가는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사람 모이고 기업이 모이고 미래 산업이 생기고 그러면 앞서가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겠죠. 다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에서 청년 창업의 기회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기는 벌써 진행이 됐고 저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제주 내에서 제주 AI 전환에 필요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태워라. 그러면은 많은 지원을 받아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정부 사업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에서는 필요하면 매칭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요거는 인수위 혹은 제주도에 계신 공무원들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부탁 말씀입니다. 되게 거창하고 멋있는 거 좋긴 한데 그거 하려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지만 빠르게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단기 프루프 오브 컨셉트 개념 증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공 사례들을 빨리 만들어 보자 입니다. 그 성공 사례들 중에 의미 있는 것들은 1년짜리 도내 전역 서비스로 확산해 나가는 걸 해보자. 그렇게 해서 성공 사례들이 나오면 우리 제주에 있는 기업들 혹은 국내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수출 상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로 또 돈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기업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 데이터 적극적으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걸 수요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개방을 해야 되고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서 훨씬 더 강력한 메가 규제 프리존인데 범광역 메가 규제 프리존도 함께 고민을 하면 좋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과 제주가 연계한 에너지와 관련된 메가 규제 프리 이런 것들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저도 예산 보면은 뭐 좀 하려다 보면 이 부처에서 다 파편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프로젝트 기준으로 보면은 항상 본부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 진도가 잘 안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프로젝트나 사업 단위로 예산을 좀 통으로 엮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속도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일단 주도를 하셔야 되는데 주도를 한다는 건 직접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써보시고 활용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날 때 참 어쩌지 걱정하실 시간에 써보시고 써서 나의 동료로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서워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강력한 도구이긴 한데 이제부터 차이는 뭐가 만드느냐면 누가 문제를 잘 발굴하고 문제를 잘 정의하느냐 그 정의된 문제를 질문이나 명령으로 던졌을 때 AI가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문제를 발굴하고 정의를 하고 질문을 하려면 뭘 알아야 질문을 하고 문제 발굴을 하죠. 알아야 한다는 게 해당하는 분야에서의 전문성입니다. 그게 농업이든 수산업이든 우주든 혹은 에너지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컴퓨터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분야도 함께 전문성을 갖는 게 또 다른 차별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에서의 전문성을 잘 만들어 놓는 것, 축적해 놓는 게 AI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 그게 질문을 잘하고 인공지능 동료에게 일을 잘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